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하반기 공기업의 필기 경영 총평, 그리고 이 총평을 가지고 2021년도에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략까지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NCS 필기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 NCS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준비를 했었긴 한데, 또 하고 있긴 한데, 방향성이 맞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 통해서 그 학습 방향 설정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NCS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 건데, 그 얘기 전에 일단 제가 누구인지부터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NCS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강의나 또는 뭐 박람회 강의에서도 많이 좀 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해커스 기업이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제가 참여를 했던 그 교재들 또는 참여하고 있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재들인데, 아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것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표지 디자인 자체가. 근데 다 다른 교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 교재가 아마 NCS 공부를 시작하시면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보시게 되는 그런 교재죠. NCS의 통합 기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가 일명 이제 NCS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교재예요. 전체 10가지 영역을 모두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피셋형 또는 모듈형 문제형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다 좀 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PSAT 민간 경영자 채용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민경채 피셋 기출 문제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피셋 문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교과서라고 하면 피스텍 기출문제가 뭔가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이제 실전 연습 문제집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교과서랑 문제집 요 두 개 정도는 이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 교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요렇게 두 가지가 다시 또 연결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피스텍 기출 끝내는 NCS 수리 자료에서 집중 공략. 자, 수리에 대한 것만, 수리라는 과목만 가지고 유형서처럼 PSAT 기출문제를 좀 뽑아서 또는 추가적인 응용 수리 문제까지 NCS에서 다루고 있는 수리 문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유형별로 이론과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유형서라고 하면 또 한 번 수리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시게 되는 것이 아래쪽에 이제 하얀 표지 실전서가 됩니다. 유형을 분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실전 형태로 문제를 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연습 문제집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정도 교재를 보시면 그 어렵다고 한 수리를 어느 정도는 좀 그 정복을 하실 수도 있는, 분명 유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 라인업 쭉 있는 것은 봉투 모의고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시험 직전에 됐을 때 해당 기업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실 때에는 그 시간 갖고 문제 유형 연습하는 거, 실전 감각 키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봉투 모의고사, 일명 복모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복모를 이제 많이 보시게 돼요. 요 순서, 요 정도 순서로 공부하시는 게 기본적인 이제 공부의 이제 흐름이 됩니다. 잠시 교재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NCS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중심에 이제 NCS 적어놨습니다. NCS 의사소통, 수리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문제해결, 일명 이제 두음 따서 의수문자로 얘기합니다. 의수문자. 의수문자가 NCS의 주요 영역이 되고요. 이걸 이제 뭐랑 똑같이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그 과목 얘기할 때 뭐 예체능 게 빼고 주요 과목은 뭐 국영수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들이 주로 보는, 비중 있게 보는 그런 영역을 의수문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NCS 전체 10가지 영역을 모두 다 출제를 하는 기업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다 내기보다는 보통 막 3개만 내거나, 영역 중에서 4개만 내거나 뭐 6개 내거나 이렇게 영역이 그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가 아니라 일부만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의수문자는 대부분 포함이 좀 되는 편이죠. 요 4개 영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잠시 뒤에 보실 이런 그 영역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 4개 영역을 먼저 왼쪽에 인적성과 그리고 PSAT 문제형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공부를 하실 때 대기업 교재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피셋 기출 문제를 함께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유형이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보이죠. 인적성, 대기업 인정, 뭐 삼성이나 뭐 CJ에서 오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죠. 언어, 추리, 역시 이제 국영수처럼 보는 이제 주요 과목이 되겠는데요. 언어, 수리, 추리. 언어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 유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뭐 독해나 어휘 문제 나오는 거 그 정도 거의 비슷하고, 추가로 더 있는 것은 NCS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보도 자료나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 편이죠. 보도 자료나 보고서. 근데 그 이외에 독해나 어휘 문제는 언어 영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리 능력은요. 수리 영역은 여기 이제 영역이고 여기 능력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는데, 응용 계산 문제형과 자료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기업 쪽에도 이 두 가지 문제 다 나오고요. 그리고 NCS에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굳이 두 개를 분리한 이유는 이 유형 두 개는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눠놨는데, 응용 계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보셨던 뭐 방정식, 뭐 소금물 농도, 속력 문제, 일률 문제, 뭐 나이 계산 문제 이런 방정식 문제 유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 뭐 통계 문제 이런 것들까지가 응용 계산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중학교 때 많이 보셨던 그런 문제 유형이고, 반면에 자료 해석은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보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죠. 그렇죠? 뭐 도표나 그래프 갖고 해석, 분석, 이해, 계산 등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자료 해석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NCS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시험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지문에도 함께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원관리나 문제 해결 쪽에도 자료 형태가 많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기업 수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모두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리 영역 가보면 추리 영역은 뭐 참거짓 문제, 명제, 논리 문제, 논리 퀴즈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NCS의 문제 해결 쪽에 거의 유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원관리에도 넣어둔 이유는 자원관리에도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이나 어떤 계산도 일부 있어서 자원관리에는 수리도 연결돼 있죠. 수리는 여기에도 연결돼 있고요. 여기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선을 잘 보시면. 그래서 자원관리에도 수리, 계산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쪽에서도요. 뭔가 법률 조항 나오면서 계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계산은 여기저기 좀 다 포함되어 있죠. 언어도 보면 언어도 이제 아래쪽에 자원관리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이제 여기다 넣어둔 이유는 자원관리가 그 언어 수리 추리랑 다르게 좀 복합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계산도 있고 독해도 있고 정보 분석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자원관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에요. 뭐 인적 자원관리, 뭐 시간 자원관리, 예산관리 이런 것들 계산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삼성이나 뭐 CJ 그 정도의 인적성 문제를 공부하시는 것이 이렇게 NCS 쪽에도 연결이 많이 되어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피스 문제를 볼까요? 피스 쪽은 언어, 자료, 상황 판단까지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 쪽에는 줄을 제가 실선 긋지 않고 점선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이유가 피스 쪽의 언어 파트 문제 유형은 단순 독해만이 아니라 명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약간 추론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독해 문제 유형만 좀 참고하시면 충분하게 좀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유사 문제 유형이 아닌 것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자료 해석은 여러분 자료 해석은 어디든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은 필세 쪽의 문제 유형이든 NCS의 유형이든 또는 대기업의 인적성 유형이든 다 똑같은 그냥 그래프, 도표에 대해서 분석, 계산, 그리고 해석한 이런 문제 유형들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기업과 관련된 보도 자료나 보고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NCS 쪽의 자료 해석은 해당 기업과 관련된 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기업의 최근의 보도 자료 등을 좀 보시는 것, 그래프를 보시는 것이 의외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당 기업 관련된 표 나온다고 하는 것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이외에는 다 동일한 편이에요. 심지어는 피셋 쪽의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나 자료에서 이 두 파트는요,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이나 또는 표를 살짝 변형시킨 정도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서 NCS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 피셋 기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무조건 듣게 되실 거예요. PSAT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 경영자 채용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5급, 7급 공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입법 피스된 문제까지 이제 실제 그 공직 적격성 검사 시험이라고 해서요. 공무원 쪽에서 보는 이제 필기 시험인데, 이 문제가 좀 공신력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가 깔끔하고 퀄리티도 좀 높고 그렇다 보니까 기타 시험에서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들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 필세 문제 갖고 문제풀이 연습을 더 하시는 것, 이게 분명히 좀 필요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상황 판단을 볼까요? 상황 판단 문제 유형이 이것도 좀 약간 복합 문제 유형이에요. 법률 문제를 가지고 뭔가 그 계산 형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 관리처럼 그런 뭐 인적이나 물적이나 뭐 최단 거리 같은 그런 계산을 하는 문제 유형이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는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황 판단은 이제 자원 관리하고 문제 해결 쪽에 연결이 좀 되는 이런 문제로 좀 그 연결이 돼 있죠.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 문제 그 공부 순서는 일단은 NCS의 문제형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PSAT 문제나 또는 대기업 인적성 문제를 갖고 해당 기업의 유형들에 맞춰진 그런 유형들을 서치해 보셔야 되겠고, 그 기업이 필수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또는 인적성 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이런 연습들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메인 주요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6개 더 있죠.
정보, 조직, 자기개발, 기술 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까지 이 6가지는 대기업 쪽이나 피셋 쪽에서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NCS에서만 추가로 보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일명 이 6가지를 그냥 기본적인 모듈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듈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렇죠? NCS의 문제 유형 얘기할 때 뭐 피셋형, 모듈형 또는 합쳐서 피듈형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있는데요. 피셋형은 이런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냥 표 독해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상황도 많이 주어지고 좀 복잡한 문제를 피셋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모듈형은 이론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암기만 잘하면 해결 가능한 거 우리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갖고 얘기하면 국영수는 그게 안 되죠. 근데 반면 예체능 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암기만 조금만 잘하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모듈형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 있는 6가지가 그렇게 출제가 주로 되는 편인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는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의수문자 위주로 나오면 이것만 공부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쪽은 공부만 조금만 하면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저는 앞에 있는 의수문자를 주요 영역이라고 부르는 반면 여기는요 전략 과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략적으로 공부만 조금 더 해서 무조건 일단 점수는 낼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필요하죠. 정보하고 조직이 쪽에 제가 지금 도표 색깔 처리를 좀 해놨는데 이 2가지 영역이 최근에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문제 유형의 그 범위로 따지면 컴활 문제 유형이나 또는 정보 처리 능력 문제 유형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용어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단축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조직의 쪽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경영이 있죠. 그렇죠? 약간의 전공 지식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가 NCS 이론에 이미 적혀 있기도 합니다. NCS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워크북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듈형 문제 유형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의수문자 여기도 워크북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워크북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그게 요 파트예요. 물론 그 기업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을 서치해봤더니 이 기업은 모듈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 라고 나오면 그럼 의수문자에 대한 이론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듈형으로 출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모듈형은 응용 계산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냥 이론만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수리 문제형이죠. 나머지 영역 이쪽은 이론만 갖고도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 이 2가지가 최근에 좀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개발, 기술 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 이쪽은 정말 이론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파트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 딱 NCS 시작하셨다고 하면 일단 기본서 가지고 전체를 쫙 훑어주시는 거고요. 의수문자부터 여기 전체 10가지를. 그리고 나서는 2번째로 가실 때, 2회도 가실 때에는 의수문자 위주로 가시면서 내가 갈 기업이 인적성이 나온다? 피셋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양쪽을 한 번 더 합쳐주시는 겁니다. 여기 실전 감각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초급기에는 10개 다 훑어보는 것. 그리고 실전기에는 대기업 유형이나 피셋 영들을 좀 더 문제집처럼 연습해 보시는 것. 이렇게 좀 연습해 보셔야 되겠고 여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공고문 뜨고 알게 되면 그때 추가로 한 번 더 보시는 것 정도가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한 번 쭉 훑어봤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한 2회독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점수 확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10가지에 대한 그냥 과목에 한번 이해를 살짝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좀 기업별로 약간 나눠봤는데 피스탯 유형, 그리고 피스탯과 인적성 문제 유형, 그리고 모듈형과 인적성, 그리고 피스탯, 인적성, 모듈, 뭐 여기 다 나오는 거죠. 뭐 피듈형이라고 얘기를 주로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대략 저런 유형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뭐 봤었는데 여기는 그냥 피스탯 유형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유형을 이렇게 나눠보는 게 크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기업들의 문제 유형은요 많이 변형이 됩니다. 뭐 인적성 형태로 나오던 기업이 피셋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모듈만 나오던 기업이 피셋형으로 또 피듈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의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더라. 그 말만 믿고 준비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기업의 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눠본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유형을 고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
또는 뭐 인국공, 한국공은 PSAT 문제 유형 정도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난이도가 아주 어렵거나 조금 쉬워지거나 정도의 차이 있긴 하지만 주로 자료 해석 문제 유형 또는 긴 독해 문제 유형 정도가 주로 나오고 상황 판단 문제 유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이 기업들은 약간 난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아주 하가 되는 거 아니고 중상에서 상 정도로 꽤 이제 난이도가 높은 쪽을 유지하고 있죠. 피스탯형이라고 하는 순간 난도가 높은 편이구나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PSAT 기출 문제집 민경채부터 5급 피스탯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스탯과 인적성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인적성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휘 문제 유형이나 또는 응용계산 문제 유형, 방정식 문제 유형 그리고 뭐 추론 문제, 명제 문제 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적성인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도 유형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PSAT 문제 유형만. 그 다음은 거의 모듈형으로. 그러다가 함께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모듈형이라고 했지만 그 코레일은 의수문만 나옵니다. 의수문만 나오다 보니까 코레일의 모듈형이 거의 이쪽이 되고 있는 거죠. 어휘 문제, 방정식 문제, 명제 문제까지 이 정도가 코레일의 인적성 유형, 모듈형 문제가 되겠고요. 뭐 도로공사, 가스공사, LH 그리고 지역 농협까지 PSAT의 자료 해석 그리고 인적성의 기본 문제 유형까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 이런 기업들도 공부량이 좀 필요합니다. 자, 모듈형과 인적성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은 낮을 수 있어요. PSAT가 좀 빠져있죠. 세 번째 이 기업들은 PSAT 빠졌고 모듈형과 인적성이라고 조금은 문제 난이도가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쉬우면 나한테만 쉽지 않죠. 그죠? 다 똑같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에서는 약간 커트라인이 높아지기도 하고 있어서 오답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쉬운 만큼 하나 가지고 정말 당락 결정 바로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기업도 오답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가 쉬울수록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세 번째 기업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뭐 근로복지, 서부발전과 서울, 뭐 SH공사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그냥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 거. PSAT 문제든 모듈형이든 그리고 인적성이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듈형은 보통 이런 영역들이 함께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하고 있는 의수문자의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피스탯과 인적성과 모듈형 이게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은요. 의수문자는 피스탯과 인적성 쪽에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이 이제 모듈형 여기 있는 요 기업 영역들이 추가로 출제가 함께 되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교공은요. 기본적인 모듈형의 그냥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냥 가장 표준화된 기업이었는데 모듈형만 출제를 했었다가 이번에 이제 피스탯과 인적성이 함께 출제가 되기도 했어서 지금 네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인천교통공사 쪽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적성과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1, 2번보다는 3, 4번 쪽의 기업들이 상대적인 난이도가 좀 더 쉽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죠. 물론 유형을 나누고 난이도에 대한 분리를 해보는 게 크게는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업의 유형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유형만 고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이제 타겟하실 때도요. 나는 뭐 여기만 가겠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죠.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타겟을 좀 더 폭넓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에 대한 기업들의 출제 경영 좀 분석을 살짝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볼 것인가 일단 크게는 딱 5줄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기업의 출제 영역과 유형을 파악하겠다.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공기업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공기업이 정말 몇백 개인데 이 기업들을 다 준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업마다 공채, 뭐 전형 절차도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과목 낼 것인지 전공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사항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거. 이게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 선택이 아주 어렵죠. 그렇죠? 기업 선택하실 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디렉토리 북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상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디렉토리 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운받으시면 최근 그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공채 경향과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한 계획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을 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필기를 보고 있는가, 서류에서 뭘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전공은 뭘 보고 있는가. 또는 언제쯤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기도 나와 있어서 내가 공부 계획 세우기 아주 좋은 그런 자료죠. 일단 그 자료 참고하시면서 기업들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선정됐으면 그 기업들의 출제 영역
그쵸? NCS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경향이 무엇인지, 이 경향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지 이거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에 대한 범위가 조금은 좀 잡힐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가보시면 NCS는 신속과 정확도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농도 문제를 얼마큼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독해를 얼마큼 잘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만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정보 이해를 해내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신속과 정확도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시간 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후기를 보시거나 또는 경험하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이 어려웠다는 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시험 시간 너무 부족하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뭐 절반도 못 풀었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에 푼 이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신속 쪽에 좀 별표를 쳐놨는데 거기서 간과하시는 것이 지금 정확도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제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문제를 뭐 1분 내에 풀어야 한다던데 2, 3분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조건 정확도는 확 떨어집니다. 문제를 조급하게 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준비하실 때는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 이게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속이 되셔야 되겠죠. 이게 잡힌 뒤에는 신속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잡힌 상태에서는 빨리 푸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답도 안 나오는데 이걸 빨리 풀려고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속도에 그냥 괜한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정확하게 푸는 연습부터.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순서가 되셔야 돼요. 처음에는 NCS를 쭉 한번 초급기에 전체 훑어보실 때는 시간은 가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긴 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고 있긴 한가, 답을 낼 수 있는가, 이것부터 보시는 겁니다. 일단 전체 문제를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거. 그리고 각 문제마다 한번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정확하게 풀긴 하는데 그냥 시간을 기록만 하시는 겁니다. 각 문제마다 뭐 3분이 걸리든 5분 걸리든 상관없이 시간을 가게 내버려 두면서 그냥 기록만 하시는 거예요. 다 기록하게 되면 각 문제별로 상대적인 비교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번 문제 풀었을 때 1번 문제를 시간 재봤더니 뭐 2분 10초 나왔다. 그럼 기록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 풀었더니 이것은 뭐 3분 50초 나왔다. 3번 문제 풀었더니 이것은 뭐 1분 40초가 나왔다. 그럼 기록하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거 3번은 좀 빨리 풀이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2번은 조금 더 걸리고 1번이 좀 더 걸리고 2번이 제일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런 문제는 그래도 1, 2분 내에는 풀이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1번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분 때까지 가긴 하지만 해결은 되고 있구나. 또 2번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는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시간대로 나눠서 분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먼저 풀이가 돼야 되는 문제 유형과 그렇지 않은 문제가 서서히 A, B, C군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조금씩 되실 겁니다. 그럼 C군이 뭘까? 이것이 이제 버릴 문제 유형인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풀면 안 되겠다, 시험장에서는. 그죠? 그런 판단을 이제 점점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군과 B군에 대한 분리가 되셨다면 이 문제 유형들을 갖고 이제 속도에 신경 써보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연습과 훈련 통해서.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확도에 신경 쓰면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그냥 기록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시간 갖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조금 더 빨리 되는 문제 유형인가, 그리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안 되는 문제 유형, 이걸 분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되는 A군 또는 B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연습, 훈련하면서 또는 스킬까지 막 공부하면서 이때부터 시간 단축에 들어가시는 거죠. 정확도가 잡혀있던 다음에는 속도 신경 써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속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C군을 버리자고 했어요. 그렇죠?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5번을 먼저 가볼게요. 5번 내용. 우리는 만점 목표 아니거든요. 합격이 목표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만점 목표가 될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이 시험. 보통 문항수하고 시간이 뭐 50문항에 60분 또는 뭐 60문항에 80분, 이 정도가 출제가 주로 되고 있어요. 50에 60분, 60, 80분이라고 했을 때 문항당 시간 한 1분 정도 되는 거죠. 1분에서 조금 넘는 정도. 근데 우리 이만한 막 그 자료 해석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독해도 한 페이지 넘어간 이런 문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점 목표 안 되죠. 합격 목표라고 따지면 그러면 버릴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합격선은 기업에 따라 물론 아주 다르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70점 한 중후반대, 또는 쉬운 기업은 80점 한 초반대까지, 어려운 기업은 60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70점 한 중후반대 한번 잡아본다고 하면 그러면 한 20% 이상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버리는 게 시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게 실력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걸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풀다가 한번 4번쯤에 내가 평소에 잘 안 되던 문제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장에 넘겨야 되겠죠. 그것의 판단이 몇 초 안에 끝나야 돼요. 한 10초 정도 내로 이것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해결이 가능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참 보다가 넘기겠다 라고 하는 순간 시간을 계속 그냥 머뭇하는 순간 시간을 계속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은 분단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초단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초 몇 초 아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실력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요걸 걸러내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빨리 캐치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번 내용과 5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정확도 먼저, 그 다음 신속, 그리고 합격 목표인 걸 갖고 보려면 이런 문제를 한 20%는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 좀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보시면 주요 과목과 전력 과목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과목은 의수문, 자원관리까지 4과목, 국영수처럼 보셔야 되는 것. 이것은 공부 기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초급기에 보셨던 이제 기본서부터 해서 ABC 나누는 것도 ABC고 나누는 것도 여기서 이 과목 갖고 하시는 거고요. 상대적인 시간에 비교해서 풀문제 유형과 버림문제 유형 분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 넣었었죠. 그렇죠? 기업별로 인적성 문제에 대한 유형을 더 넣거나 또는 필센 유형을 더 넣거나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공부 범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방대하고요. 그리고 기간도 꽤 필요한 편인데 반면에 전략 과목은 비중 작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초반에 들어갔을 때 그 기본서 보셨고 그다음 시험 직전 했을 때도요. 이거 안 볼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잡고 가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건 100점. 제가 주요 과목 A, B, C 분리하자고 했죠. 여기는 분리하시면 안 돼요. 전략 과목은 무조건 100%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만 조금 더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100%. 주요 과목은 한 7, 80% 정도까지. 풀이할 문항, 우리 정답률에 대한 그런 문항을 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어찌 보면 여기서 점수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략 과목 의수문자는 100점 목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좀 높여주시고 여기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여기서 좀 해주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도 한번 전략 과목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것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오답의 원인을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공부하시고 리뷰도 하시고 오답 노트 작성도 많이 하실 텐데 오답 노트 작성은 이건 개인 선택입니다. 이건 개인 성향 차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답 노트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거 다 리뷰하고 적고 뭐 형광펜, 빨간펜 적고 해설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답 노트 작성을 좀 해놔야만 공부가 좀 마무리된 것 같다. 또 나중에 그것만 갖고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그냥 정말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답의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오늘 50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그중에 10개 틀렸어요. 10개를 틀린 것에 그냥 이유를 대충 보지 마시고요. 각각 진짜 틀린 근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리 문제 갖고 말씀드려보면 다 잘하다가 마지막 계산 실수 하나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식 세는 그 위치 과정에서 잘못된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정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출제자 의도랑 다르게 내가 잘못 해석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떤 정보를 아예 못 봐서 정보의 누락으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오답을 한번 단어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계산 실수 또는 식 세우는 과정의 오류 또는 정보 해석의 오류 또는 뭐 그 정보의 누락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아니면 뭐 진짜 몰라서 틀릴 수도 있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적다 보면 반복된 실수가 보이실 거예요. 10개에 대한 문제 그 오답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연산 때문에 또는 해석이 잘못돼서 자꾸 정보를 다 안 봐서 이렇게 반복된 실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걸 주의할 수 있도록 그걸 잡아가시는 것이 공부의 목표가 또는 방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현명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답 원인 분석은 전략 과목 쪽 아니고 이쪽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의수문자 그쪽 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나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이쪽에서 주로 무엇 때문에 내가 틀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주의하시는 거고 이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문제풀이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뭐 1분 내에 풀겠다. 50초 내에 풀겠다? 이쪽은 가능해요. 전략 과목은. 근데 주요 과목은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 쓴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오답을 줄이시는 거예요. 문제 1분 썼다, 뭐 2분 썼다, 2분 넘겼으면 분명히 꽤 긴 시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분 쓰고 정답을 맞추면 그래도 괜찮다가 됩니다. 근데 2분 이상 쓰고 틀립니다.
그럼 헛된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쓰더라도 답을 내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게 오답,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어딜 주의해야 되겠는지를 알고 문제를 보시는 거죠. 덜 틀리고 합격하시는 거예요. 더 빨리, 막 더 많이 풀고 이게 아니라 푼 문제 개수는 뭐 비슷한데 그전에는 10개 틀리던 거 이제는 뭐 2개 틀리고 합격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 8개에 대한 맞추는 정답 횟수가 생기는 만큼 훨씬 더 효율성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틀린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내가 뭘 주의할 것인가를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는 거. 한 20초 더 쓰더라도요, 답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5가지에 대한 우리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공부할 때 꼭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번. NCS 필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정말 막연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필기 공부 시작은 일단은 기본서. NCS 기본서는 그냥 교과서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10개 영역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은 만약에 뭐 직업윤리나 또는 대인관계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전체를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NCS가 뭔지에 대한 그 범위가 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NCS 문제는 약간 복합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에 조직의 직업윤리 내용이 함께 그 지문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수리 문제에 대한 자료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영역이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기본소통에서 NCS가 뭔지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기본소통에서 보셨다고 하면 각 기업에 내가 각 기업에 이제 타겟을 해보시고 그 기업의 유형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신 뒤에 인적성 문제를 좀 더 공부해야 될 것인가 또는 필세 문제로 좀 가볼 것인가 공부의 범위를 넓혀 보시는 거고요. 연습 문제집을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기본서는 최소 1, 2회도까지 가보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인 문제집 선택까지 이렇게 가보시는 것이 이제 공부의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의수문자 문제 유형들 중에 영역 중에서 특정 과목이 조금 부족한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 나는 뭐 수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수리에 대한 과목만 가지고 유형서나 또는 실전서 수리만 조금 더 심화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글들을 선택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이제 해당 기업의 봉투 모의고사 가지고 뭐 서울교통공사다, 코레일이다, 또는 건강보험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문제를 조금 더 유형만 갖고 그 기업 유형만 갖고 보시려고 하면 봉투 모의고사로 시간 갖고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거 이게 되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전까지 가실 때 뭐가 필요할까요? A, B, C에 대한 분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답, 원인 분석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전 복무는 정말로 이 과정을 그냥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 그런 교재인 거죠. 간혹 가다가 봉투 모의고사 바로 보면 안 되나요? 그것이 제일 이제 실제 시험과 유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기본서나 또는 민경채 필셋이나 이런 거 다 좀 보는 시간이 아깝고 나는 바로 복무를 많이 풀겠다. 그런데 여러분 봉투 모의고사는 점검만 하시는 겁니다. 앞에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안 돼 있으면 점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무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앞부분의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기본서, 그리고 인적성이나 필세 문제 유형, 그리고 과목이 부족하면 부족한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 기본서를 최소 2회독 이상 하고 있는가, 오답 원인 분석하고 있는가, ABC를 분리했는가, 버릴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해보시고요. 복무는 그것의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점검을. 자, 그런 순서를 좀 공부를 시작해 보셔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얘기하세요. 시간 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자꾸 조급해서 자꾸 틀리기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신속과 정확 중에서 뭐가 먼저죠?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근데 시간을 재보긴 하자고 했어요. 왜요? ABC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거니까요. 정확도를 갖고 문제 풀었을 때 얼마 걸리는지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을 쫓기면서 푸는 건 아니지만 재보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버릴 거 버리고 A, B 연습 훈련 통해서 시간 단축은 그때부터 조금 더 해보시는 거죠.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도 답이 나오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답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속도 줄여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대충 풀고 막 풀고 이게 습관 돼버리고 실수 나오는 것이 습관 돼버리면 답을 정확도로 잡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정확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스킬, 연습, 훈련 막 넣으면서 속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확도, 그 다음에 추가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강의나 또 이제 그런 그 교재의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속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출제 대행사별로 NCS 유형이 많이 다른가요? 이것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대표적인 대행사로 뭐 행과연, 뭐 효노형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뭐 행동과학 연구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형이 특별히 엄청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죠. 한전의 문제 유형이 원래는 행과연 문제 유형이다가 이번에 대행사가 효노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특강을 진행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제 같이 학생들과 얘기를 할 때에도요. 휴노형이니까 이제 완전 모듈로 가겠네요.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듈형 문제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한정 문제형이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거다. 그런데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대응사가 바뀌었지만 유형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았죠. 기존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별로의 특징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기업의 특징을 더 유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는 많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괜히 하던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기업의 용도를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좀 더 범위를 맞춰서 공부하셔도 충분하죠. 물론 기업의 용이 바뀌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대응사별로의 그 특징 때문에 유형이 이건 아니라는 거. 그죠? 여기서는 굳이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NCS 필기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달 만에 바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업의 그 타겟이 어디가 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공채가 떠야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준비 기간은 최소 4에서 6개월까지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초급기죠. 초급기가 있고 그다음 뭐 실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정체기가 오고 다시 한번 실전으로 가는 이런 단계가 많이 있어요. 초급, 실전, 정체, 다시 실전까지 가는 이런 기간인데 처음에는 기본서 다 보면서 ABC를 분리해 보시는 기간. 두 번째는요. 그 의수문자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한 번 더 이제 연습과 훈련, C를 버리고 AB에 대한 연습하시면서 인적성 유형이나 필생 유형에 대한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자꾸 연습하시는 기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 뭐 심화 교재를 통해서 과목별로의 심화 교재를 통해서 더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복목까지 가시는 경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에서 또는 6개월까지 이 정도의 준비 기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해요. 그 절대적인 시간은 물리적으로 누구는 한 달 만에 끝낸다. 이건 그것을 한 달 만에 끝낸 경우는 정말로 아주 간혹가다 있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시험 때 이제 간혹 듣는 그런 질문인데 오답 감점 제도가 있나요? 모르는 거 다 찍고 나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기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감점 제도가 이제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없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이거는 그 기업이 바로 시험 때 공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감점제 없습니다. 또는 감점제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업은 문제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업의 시험에서 주의사항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걸 설마 여러분 그 기업 보니까 여기 감점제 있다고 하던데 그럼 가서 찍으면 안 되겠구나 겁먹고 또는 감점제 없으니까 가서 다 찍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찍고 안 찍고로 정답이 당락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죠. 감점제가 있었던 시험인데 근데 찍었는데 그 친구는 합격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냥 감점제 있다고 해도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합격을 한 친구는요. 이미 합격선 이상 풀이를 한 거고요. 다 풀이한 거고 남은 거 몇 개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요. 한 절반 풀고 절반 찍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찍고 안 찍고는 당락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물론 시험에서 이제 감점제 없다고 하면 빈칸 두지 않고 찍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찍고 안 찍고 이걸 갖고 너무 신경 쓰고 난 찍어서 합격하고 싶다. 이건 정말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다는 분명 우리는 앞쪽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더 이해하고 합격할 실력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5번 내용은 기업에서 공지를 해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이 감점제가 있었다가 없어질 수 있고요. 없었던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변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지대로 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뭐 스터디 이거 도움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스터디는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죠. 물론 스터디가 나한테는 안 맞더라 이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좀 필요하지만 스터디는 가서 보시면 내가 푸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공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도 같이 이제 많이 그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터디는 조금 이제 시간을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는 뭐 지속성 있게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씩 이렇게 좀 교재나 또는 공부 과목을 정해서 좀 공부하시는 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풀이 방법도 다양하게 접근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NCS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더 공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공부 기간도 꽤나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만 좀 우리가 당락에서 합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험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 거죠.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시험 준비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합격 기원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